자, 우리 이제 테마 10으로 넘어가 보죠. 테마 10을 다 하진 못하고 조금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껴 써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하진 못하고 테마 15 조금만 중간까지 좀 배울 텐데, 자, 효율적 시장과 정보 가치. 자, 이 단원이 문제에 제법 많이 나와요. 말 문제도 하나 나올 수 있고, 정보 가치,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말 문제 한번, 효율적 시장이 뭔지 한번 보죠. 뭐 내용 간단해요. 자, 보니까 자, 시장의 효율성은 뭐냐면, 효율성은 정보가 가치에 얼마나 바로 반영되는지의 정도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자, 중요한 건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지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치는 말이 없어도 언제나 무슨 가치? 현재 가치예요. 이걸 속여서 한번 낸 적이 있으니까, 자, 가치는 무조건 현재 가치를 얘기한다. 혹시 가치의 정의 기억할까요? 이거 감정평가 넘어가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외워놔야 돼. 가치의 정의는, 우리가 가치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때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느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는 장래 수익을 중요해요. 장래 수익을 언제 값으로? 현재 값으로 당겨온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겨오는 걸 환원시킨다, 할인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장래 수익을 환원한, 당겨온, 환원한 현재 값을 이걸 가치라고 정의해요. 그럼 가치는 말이 없어도 무조건 시점으로 봤을 때 무슨 값? 현재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는 무조건 현재 가치다. 자, 시장의 효율성은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로 전제하고 이제 보죠.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 있는데,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바로 반영된 시장을, 이걸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근데 정보는 과거 정보도 있고 현재 정보도 있고 미래 정보도 있어요. 어떤 정보가 가치에 바로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하는데, 자, 일단 먼저 정보가 부동산 가치, 이 가치는 말이 없어 현재 가치죠. 반영되었다는 의미가 뭐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A 지역을 이걸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 자, 그러면 발표하자마자 부동산 가치가 올라요, 내려요? 가만히 있어, 올라? 오르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럼 부동산 가치가 오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정보 때문이지. 이 정보를 발표하자마자 가치가 올랐다는 건 이 정보가 가치에, 부동산 가치에 반영을 해서 가치가 올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었다는 의미는 뭐냐? 이 정보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가 이미 변했다, 이미 가치가 올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해석해보면, 내가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을 때 남보다 많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으려면 반영된 정보가 필요하냐, 아직 반영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영했다라는 건 이 정보에서 이미 가치가 올랐죠. 올랐어요. 이 정보에 의해서 얘가 가치에 반영했다는 건 이 정보에 의해서 가치가 이미 올랐어. 그럼 가치가 이미 올랐으니까 그 정보로 이 부동산을 산다면 이미 오른 가격의 부동산을 사는 거죠. 그럼 남보다 많은 초과이윤을 가져갈 수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이거예요. 반영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남보다 많은 초과이윤을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럼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다를 얘기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을 때, 강의하려고 올 때 차 타고 딱 오는데 라디오에서 야, 사우동 옆에 공설운동장 밀어버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이 개발된다 라고 들렸어. 그러면 야, 땅값 모르겠네 라고 중개사무소에 잠깐 들려가지고 땅을 사려고 했더니 옛날 가격이다, 이미 오른 가격이다, 이미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 오른 가격으로 내가 토지를 산다면 남보다 많은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된 정보는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해야 남보다 많은 초과이윤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반영된 정보로는
남보다 많은 초과이윤을 가져갈 수 없지만 항상 일한 대가, 정상적인 일한 대가를 우리가 정상이윤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이윤이 아니라 정상이윤만 획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원리예요. 결국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면 부동산 가치가 변할 수가 있는데, 이미 반영돼서 가치가 올라버린 그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남보다 많은 초과이윤을 가져갈 수 없고,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효율적 시장을 세 개로 구분해요.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할 때, 자, 과거만 바로 반영된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고, 과거와 현재가 반영된 것을 이걸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자, 과거는 이전에 발표한 정보를 얘기하고, 현재는 발표한 즉시, 공표한 즉시 정보를 얘기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공표된 정보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공표한 건 이건 과거, 즉시 공표된 즉시의 정보를 현재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합쳐서 공표된 정보라고도 얘기한다. 자, 강성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이걸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한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준강성쯤에 해당되고 주식시장도 중강성쯤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예요. 원래 이 이론은 주식시장에서부터 이렇게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온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은 중강성쯤에 해당된다.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해석할 건데, 그럼 강성효율적 시장을 보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대. 그럼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겠네. 모든 정보가 반영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초과이윤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서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정보하려고 돈을 써요, 안 써요? 안 써.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초과이윤도 존재하지 않고 정보 비용도 존재하지 않는 게 강성효율적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완전 경쟁 시장을 한번 해석해 보죠. 완전 경쟁 시장. 자, 예를 보니까 경쟁이 완전히 있대. 경쟁이 많은 거죠. 그러면 경쟁이 있으면 초과이윤이 사라진다 그랬죠. 그럼 완전 경쟁에서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완전 경쟁의 조건이 다, 정, 동, 진이었죠. 이 정자가 뭐예요? 정보의 완전성.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정보하려고 돈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면 강성과 거의 동일하네요. 강성도 초과이윤 없고 정보 비용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도 초과이윤 없고 정보 비용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부합되는 비슷한 시장으로서 강성과 비슷한 시장을 뭐라고 본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본다. 이 두 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이상적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적 시장을 얘기한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나오면 딱 두 개밖에 없어. 뭐와 뭐? 강성과 완전. 강성은 완전과 똑같은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시장으로서 강성과 완전에서만 정보 비용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얘가 핵심. 자,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반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을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강성과 가장 부합되는 비슷한 시장을 뭐라고? 완전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더라. 자,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반영된 시장을 약성, 중강성, 강성. 그러면 약성에서 여기서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초과이윤을 획득하려면 반영된 거, 반영되지 않은 거,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한 거죠. 이걸 획득하기 위한 정보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약성에서는 과거 반영돼 있으니까 과거로는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고, 아직 반영되지 않은 현재와 미래 정보로 초과이윤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중강성은 과거, 현재 반영돼 있으니까 과거와 현재로는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고 미래 정보로 초과이윤 얻을 수가 있다. 강성은 모든 정보 반영돼 있으니까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어렵지 않은 얘기고. 자, 이건 이따가 볼 거고, 일단 먼저, 자, 정보 비용이 완전 경쟁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성에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불완전 배웠어요.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은 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해. 정보가 숨겨져 있어요, 공개돼 있어요? 숨겨져 있어. 그래서 얘는 정보의 비공개성이라 그랬죠. 자, 정보가 숨겨져 있게 만드는 건 무슨 성? 개별성 때문에 정보가 숨겨져 있다. 그럼 정보하려고 돈을 쓰겠지. 정보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자, 정보병이 없는 건 딱 강성과 완전뿐이에요. 이 두 개고, 얘는 정보병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따가 배울 건 할당에서는 결론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에서, 자, 공표된 정보라고 나오면 과거는 이전에 공표했던 거, 현재는 공표된 즉시를 얘기해서 과거와 현재가 이전에 공표했던 거, 공표된 즉시 둘 다 공표된 정보라고 얘기하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미래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자들만 알고 있는 내부 정보라고도 얘기해요. 나중에 미래에 공표할 정보, 내부 정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두 개로 얘기하는데, 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 있는데, 자, 술은 언제 먹었다? 과거에 많이 먹었다. 그래서 과거 정보, 과거를 역사적 정보, 역사적 자료라고 얘기해요.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표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개만 해석하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한번 다시 배웠던 걸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약성, 중강성, 강성 각각 효율적 시장이 있는데, 각각의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따지는 거예요. 자, 모든 시장에서 과거는 반영돼 있어요? 과거는 다 반영돼 있죠? 그러면 과거 정보를 알아내는 기술적 분석을 각 시장에서 한다 하더라도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서도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과거 현재를 분석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자, 강성은 뭔 짓을 하더라도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고, 과거 현재가 중강성에서는 반영돼 있죠. 그러면 중강성이나 강성은 과거 현재가 반영돼 있으니까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는데, 약성에서는 과거는 반영돼 있고 현재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성에서 기본적 분석하면 초과이윤 얻을 수가 있다. 딱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 건 약성뿐이네요. 그러니까 결론이, 자, 기술적 분석으로 술은 과거에 먹었으니까 어떤 시장에서도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고 획득이 불가능한데, 자, 기본적 분석으로는 딱 하나에서만 초과이윤 얻을 수 있어요. 어디? 약성에서만 초과이윤 획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었다, 이렇게 나왔어. 기본적 분석을 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면 무조건 무슨 시장 나와야 된다? 약성 효율적 시장 뿐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 건 약성 뿐이다. 뭐 원리 자체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어려운 건 이제 효율적 시장이 조금 어려운데, 자,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볼 건데, 자, 그림인데 책에는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시간 낼 때 한번 그려서 한번 해봐요. 자, 일단 보면 우리가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을 볼 건데,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일단 첫 번째, 자, 이 용어에서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용어에서 여러 가지 개념,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할당은 배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분, 나눠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라는 건 아주 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효율적으로 배분이 잘 이루어진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가져갈 들 몫이 아주 골고루 잘 나눠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초과이윤을 얻었다라면 정상보다 많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그만큼 손해볼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니까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고루 잘 나눠졌다는 얘기는 누군가 많이 가져가고 누군가 적게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탁 나오면 무조건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것과 바로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얘는 정보를 얻는데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얘는 정보 비용이 없는 시장은 딱 두 개밖에 없었어. 어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완전과 강성. 그럼 할당률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정보를 알려고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남보다 싸게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남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정보를 얻는데 누구나 다 1,000만 원을 들여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나 혼자 100만 원만 들여서 정보를 얻었다면 남보다 900만 원 더 가져갈 수 있죠. 남보다 더 가져가는 건 무조건 초과이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건 초과이윤 얘기하는 거죠.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남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란 말과 같은 얘기예요. 이 두 개가 할당률적 시장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는 시장, 남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 남보다 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는 건 초과이윤이 있었다는 얘기고,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이니까 그럴 수 없는 시장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그림을 좀 보면, 자, 시장 전체를 얘기할 때 할당률적 시장은 배분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죠. 그럼 얘는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네모 밖을 얘기할 때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이름이 없어. 할당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닌 시장, 할당효율적이지 못한 시장. 그럼 얘는 초과이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준 잡아야 되는 건 초과이윤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 어떤 시장? 할당효율적 시장. 초과이윤 존재하면 할당효율적이지 못한 시장이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할당과 할당이 아닌 시장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완전과 불완전을 겹쳐서 딱 이해해 볼 건데, 완전은 뭘 만족해야 돼요? 네 가지. 다 정동진을 만족하면 완전, 다 정동진을 만족하지 못하면 불완전을 얘기하는 거죠. 개념 자체가 달라요. 할당이냐 할당이 아니냐는 건 초과이윤이 없냐 있냐를 얘기하는 거고, 다 정동진을 만족하면 완전, 이걸 만족하지 못하면 불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겹쳐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완전은 모두 다 할당에 들어가요. 이렇게 할당 속에 다 박혀 있어, 완전히. 그러면 완전 경쟁과 강성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잠깐 생각하면 초과이윤이 있다 없다? 없다. 정보 비용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맞을 수 있죠. 얘가 할당에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할당에 들어가면 초과이윤 존재하지 않잖아요. 완전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초과이윤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보다 좀 더 큰 개념이 할당의 개념인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완전이면 언제나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맞아요? 맞죠? 이 큰 개념이 여자라면 이 완전은 여학생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여학생은 언제나 여자다.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불완전히 얘가 보니까 일부가 할당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불완전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불완전에서 배웠던 건, 자, 얘는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초과이윤이. 불완전 경쟁이니까 독과점이 일어날 수 있죠. 독과점 시장이니까 초과이윤 존재하죠. 정보가 숨겨져 있죠.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보 비용이 있어요. 야, 근데 초과이윤이 없어야 할당이 되는데 초과이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은 할당에 포함시켰냐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 배우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야, 불완전은 초과이윤이 있는데 왜 할당이 들어가지? 할당은 초과이윤이 없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초과이윤은 들어오는 수입이고 정보 비용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둘 다 있어. 근데 얘가 1억인데 정보를 얻으려고 들었던 비용 자체가 정확히 1억이에요.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서 투자해서 초과이윤 얻으려고 했는데, 정보 얻으려고 1억을 썼는데 이걸 바탕으로 투자했더니 1억의 초과이윤을 얻었어. 그럼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라면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없으니까 초과이윤이 없어졌네. 그러면 이 부분도 뭘로 쳐줄 수 있다? 할당으로 쳐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불완전 시장이든지 간에, 부동산 시장이든지 간에, 독과점 시장이든지 간에
조건만 갖추면 뭐가 될 수 있다?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때 조건은 뭐예요? 초과인이 사라져야지. 초과인을 소멸시키는 게 뭐냐면 정보 비용과 똑같아져서 초과인이 사라진다라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라면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자, 불완전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 불완전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때 조건이 뭐다? 초과이윤과 정보비용이 같다라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할당이면 언제나 완전이에요? 그건 아니지.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완전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완전이나 강성은 무조건 할당이 된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불완전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당이면 언제나 완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완전일 수도 있다. 그럼 불완전이 왜? 불완전은 초과이윤이 있는데 왜 할당이 될 수 있었냐라고 할 때, 이 초과이윤과 뭐가 같으면? 정보비용이 같다라면 얘가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사라지니까 할당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건 불안정 경쟁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결론이 뭐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야 돼요. 불완전이라고 하더라도 할당이 될 수 있죠. 초과이윤이 사라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불완전 때문에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부동산 시장에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건, 이건 불완전 때문이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이 아니니까 라고 얘기해야 돼요. 결국 다시 돌아와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초과이윤이 있냐 없냐, 없냐 있냐, 없냐 있냐를 얘기하는 건 할당이냐 할당이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고, 완전과 불완전을 구분하는 건 다 정동진을 만족하냐 못하냐를 얘기하는 건데 기준이 달라요. 이 두 개를 겹쳐서 한번 이해해 봤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 불완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완전일 수도 있다. 불완전이 왜 초과이윤이 있는데 할당이 될 수 있었냐라고 얘기할 때, 초과이윤과 정보비용이 같다라면 할당이 될 수 있다. 실질적인 초과이윤이 사라지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시장에 초과이윤이 있냐 없냐 얘기하는 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해석해 보죠. 이건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해석해 보고, 자, 해석해 보죠. 자,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은 배분이 아주 잘 이루어진 시장, 그러니까 잘 가져가야 될 몫이 잘 나눠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나 초과이윤을 가져갈 수 없는 시장이라고 얘기한다. 초과이윤이 없다. 정보비용은 있어요 없어요? 정보비용은 얘라면 정보비용 있어 없어? 없어. 얘라면 정보비용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할당이면 정보비용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비용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남보다 싸게 가져갔다라면 초과이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싸게 가져갈 수 없는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번에 보니까 완전이나 완전 경쟁이나 강성은 언제나 할당이 된다. 맞아요? 맞아요. 완전 강성은 언제나 무조건 할당이 돼. 그러나 할당이라고 해서 언제나 완전이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아니다. 할당이면 완전일 수도 있고 불완전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불완전이나 독과점도, 우리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이때 될 수 있는 조건은 초과이윤이 사라져야지. 그럼 초과이윤을 사라지게 만드는 건 뭐와 똑같을 때? 정보비용과 똑같을 때. 그래서 불완전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한 초과이윤과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비용이 같다라면 동일한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다?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번에 보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보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정보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앞에 넘어가면 여기에
완전과 강성은 정보 비용이 없어. 불완전은 정보 비용이 있어. 그러면 할당은 얘도 모두 포함되고 얘도 포함될 수가 있잖아요. 얘는 일부, 얘는 항상. 그럼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자, 마지막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나왔어요. 이 초과이윤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건 완전 불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당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당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거까지 온 거야.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건 없냐 있냐 없냐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배웠던 완전과 불완전 다 정동진을 만족하냐 못하냐를 겹쳐봐서 한번 이해해봤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또 이제 얘기가 나온 배경을 얘기한다라면, 완전 경쟁은 이상적인 시장이죠.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만들 수가 있어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이죠. 불완전인데 그러면 완전으로 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불완전이지만 어느 쪽으로 갈 수 있어? 할당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불완전을 할당으로 가면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 초과이윤 없으면 투기가 발생하지 않겠지. 투기 발생하는 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 불완전을 얘로 바꿀 수는 없어. 그러나 이쪽으로 가게 할 수는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할당의 개념을 좀 알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파트가 나온 거예요. 자, 정보현재 가치 계산 문제는 나중에 풀도록 하고, 자, 15-2번과 3번 두 문제만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하고, 네. 15-2번 보죠. 2번. 자, 틀린 거. 자, 과거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걸 무슨 분석? 기술적. 술은 과거에 먹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준강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영된 시장이죠. 자,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라고 나왔어. 이 즉시의 정보를 무슨 정보? 현재 정보예요. 그러면 현재 정보가 반영되는 시장이다. 맞아요? 맞지? 과거, 현재 반영되는 시장이니까 현재도 반영되는 시장이야. 얘기하는 거 맞고. 틀린 거? 2번 아닌데. 어찌되거나 보죠. 약성에서는 과거 자료를 분석하여, 자, 과거 반영된 시장에서 과거를 분석했대. 그러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다. 맞죠? 4번에 보니까 중강성 시장에서는 이라고 나왔고, 자, 공표되지 않은 정보, 무슨 정보? 미래 정보죠. 미래 정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맞네요. 자, 강성에서는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 맞죠? 그럼 어떤 정보로도 초과이윤 얻을 수가 없다.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도 정상이윤이에요? 초과이윤이에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답은 5번이고 제가 뭐 잘못 체크한 거예요. 답은 5번. 5번이라고 옳게 나왔을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풀고 오늘 마무리하죠. 자, 할당 효율적 시장. 이 말이 나오면 할당, 배분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 그럼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초과이윤이 없냐 있냐를 얘기하는 건 할당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거죠. 자, 남보다 값싸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할당이죠.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래. 획득할 수 있었대. 남보다 싸게 정보를 얻었다는 건 남보다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할당이다 아니다? 할당이 아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두 번째, 독과점 시장이나 불안정 경쟁 시장도 얘도 불안전한 요소가 많지만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 수 있다. 맞죠? 조건이 뭐예요?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라면 초과이윤이 없어져야 되니까. 3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건 초과이윤이 있냐 없냐? 이건 할당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지문 하나 풀려고 설명했던 거예요. 3번이 틀렸고. 자, 4번 보죠.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짧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정보가 바로 가치에 반영되므로, 과거 현재가 반영되므로
이용 가능한 기초로 기본적 분석을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석하면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가 없다. 맞죠? 과거 현재 반영됐으니까 기본적 분석으로 과거 현재 분석하는 걸로 초과 얻을 수가 없다. 맞고. 자, 준강성은 과거 현재가 반영된 시장이죠. 약성은 과거만 반영된 시장이죠. 누가 더 큰 개념이야? 준강성이 큰 개념이겠죠. 그럼 얘를 뭐 한다? 포함하고 있다. 가장 큰 개념은 뭐? 강성이 가장 크겠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3번. 자, 지문은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자, 그 다음 주는 테마 15에서 계산 문제, 정보 현재 가치 구하는 것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명절 보내시길 바라요. 전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